언제나 필승! 네, 반갑습니다. 필승입니다. 자, 이번에 분석해드릴 기업은 동원개발입니다. 이미 여러 번 분석해드렸기 때문에 우리 구독자분들이나 혹은 우리 멤버분들은 잘 알고 계시는 기업이겠죠. 특히 우리 멤버분들은 이미 같이 이제 투자를 하고 계신 분들이 많을 것이기 때문에 꽤나 수익을 내고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최근에 주식시장이 굉장히 안 좋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동원개발의 주가는 견고하죠. 떨어지질 않아요. 예, 하락을 안 합니다. 지금 보시면 지금 영상 찍어드리는 그 날짜를 기준으로 지금 코스피 그리고 코스닥 그에 반해서 동원개발 같은 경우는 움직임이 적죠. 그만큼 굉장히 저평가되어 있다는 것을 이 주가를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예전에 기본적 분석을 어느 정도 다 해드렸고 또 어떤 지점에서 어떤 수익성을 낼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이번에는 좀 다른 쪽 방향에서 좀 분석을 해드리겠습니다. 일단 시가총액은 3,900억 정도고요. 시가총액이 3,900억인데 현금성 자산이 4천억이 넘습니다. 이 현금성 자산만 4천억이 넘어요. 시총보다 많습니다. 예, 그만큼 엄청난 저평가를 보이고 있는 것이고 되게 재무제표를 보더라도 기본적으로 영업이익이 1,000억 이상 나오죠. 특히 올해 같은 경우는 최소 1,500억 이상은 나올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당연히 더 나올 수 있습니다. 내년 잠시 이후에 이제 말씀드릴 것이지만 이 내년부터 동원개발에서 자체 개발하는 그러니까 디벨로퍼 측면에서 이 어마무시한 분양 계획들이 꽤나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을 좀 지켜볼 필요가 있다. 특히 여기서 조금 더 집중해야 되는 부분은 바로 수주잔고입니다. 수주잔고. 수주잔고가 이미 1조 5천원을 넘었어요. 1조 5천억 원을 넘은 상황이다. 그러니까 매출액 기준으로 2년 정도는 수주가 없다고 하더라도 2년 정도는 전년기 대비해서 비슷한 수익성이 나올 수 있을 정도로 수주를 미리 많이 받아놓은 상황이고 현금성 자산이 4,100억이고 올해 영업이익 당기순이익이 1,500억 원 이상을 보고 있는데 시가총액은 3,900억이다. PR이 3이 안 되죠. PR이 3이 안 됩니다. 현금성 자산도 4천억 원 이상인 것을 감안했을 때는 이 말도 안 되는 저평가라는 거예요. 그만큼 시장의 쏠림 현상이 굉장히 심하다는 겁니다.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아무리 저평가여도 그 기업의 성장성이 없다면 혹은 성장성이 없는 것뿐만 아니라 오히려 실적이 하락할 때 그럴 때는 당연히 저는 투자하지 않아야 한다고 보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 주식 투자라는 것은 항상 미래의 가치를 보고 현재의 가격을 내고 이제 구매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미래의 가치가 점차 하락한다면 아무리 저평가여도 저는 투자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미래의 성장성도 꽤나 뛰어난 이 디벨로퍼적인 측면을 가지고 있는 기업이 바로 동원개발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 영업이익률도 굉장히 높아요. 영업이익률도 건설주임에도 불구하고 뭐 ROE도 마찬가지고요. 항상 20% 내외로 이제 20% 이상씩 나오는 그런 기업 중에 하나가 바로 동원개발이고 내년 상반기에 이제 부산이라던가 혹은 자체 수주를 통해서 천안 상성지구도 있고요. 천안 성서지구도 있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봤을 때에도 이미 내년 상반기에만 추가적으로 수주할 수 있는 금액이 1조 5천억이 또 넘습니다. 지금 수주 금액만 1조 5천억인데 내년 상반기만 돼도 1조 5천억 원의 추가 매출을 낼 수 있다는 점이 이 기업을 가진 지금 같은 굉장히 안 좋은 건설 경기에 굉장히 안 좋은 시기임에도 불구하고 이 개별 기업으로서의 그런 성장성은 분명히 보이고 있다. 특히 이 두산 건설로부터 이런 천안 시공권을 따냈죠.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동원개발의 부산 1등 건설사였어요. 부산에서 경상도 쪽에서 이제 날고기는 그런 1등 건설사였는데 이제 천안 사업권까지 따내면서 천안의 성서지구를 이제 자체 사업으로 100% 인수했습니다. 자체 사업으로 가지고 있다는 점과 더불어서 수도권으로도 공격적으로 진출하겠다는 그런 포부를 밝히고 있는 만큼 저는 굉장히 좋게 보고 있는 기업 중에 하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 제가 대표 디벨로퍼들, 그러니까 굉장히 수익성이 뛰어나고 성장성이 좋은 디벨로퍼들은 이미 여러 번 분석해드렸죠. SK D&D. 분석해드리고 대략 한 100% 정도 상승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IS증서. 대부분 저 역시나 대부분 이 중에서는 몇몇 기업은 투자를 했었고 꽤나 좋은 수익을 내고 나온 그런 경험이 있는 그런 기업들이죠. IS증서, SK D&D, 태형건설 전부 다 분석을 해드린 기업이고 분석을 해드리자마자 주가가 100%가량 뛰어오르면서
굉장히 큰 수익을 줬던 그런 기업들입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이제 동원개발에 투자를 하고 있고, 물론 제가 투자하는 기업이고, 그리고 제 모든 영상은 매도 추천 아닌 거 다들 알고 계시죠? 매도 리딩 아니에요. 참고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런 걸 좀 본다면 결국에는 이 어마무시한 저평가와 그리고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되는 자체 분양 사업을 통해서 실적이 좋아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특히 이 토목 건축 이제 사업이라던가 혹은 아파트 공급업에서 꽤나 강력한 혜자를 구축하고 있기 때문에 내년에 정부 주도로 SOC 사업이 다시금 뜀박질을 하게 될 경우, 참고로 2021년 기준으로 SOC 사업 금액은 역사상 최대치입니다. 물론 아직은 금액이 뭐 국회안이 통과되지 않았기 때문에 얼마가 될 것이다라 이러한 부분은 없지만, 보통 국회안이 통과되면서 예상보다 더 플러스 알파가 붙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특히 이번 같은 경우는 이 청와대와 그리고 국회의 그런 권력을 가지고 있는 힘이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오히려 금액이, 그러니까 자금이 늘면 늘었지 줄지는 않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경기 변동이라던가 혹은 정부의 부동산 정책과 굉장히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점을 봤을 때에도 올해까지가 최악이었고 내년부터는 다시금 턴어라운드 할 수 있는 기회가 굉장히 크게 마련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이해하시기 좀 괜찮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건설 기업임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현금성 자산이 많다는 점, 굉장히 저평가이고 내년부터 성장성이 뚜렷하게 나온다는 점, 추가적으로 보통 이 건설사들의 부채 비율이 높아요. 특히 디벨로퍼 같은 경우는 모든 것을 직접 매입을 해야 되기 때문에 대출을 받아서 매입을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동원개발 같은 경우는 이미 현금성 자산이 너무 많기 때문에 부채 비율이 20%가 안 됩니다. 정확하게 부채 비율이 15% 내외로 나오는데 이건 말도 안 되는 부채 비율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보통의 건설 기업들, 특히나 지금 같은 저금리 상황에서는 이 부채를 낼 수 있는 환경이 굉장히 잘 만들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자기 자본으로만 이런 식으로 수익을 내고 있기 때문에 결국 ROE 측면에서도 뭐 15 이상이 나올 수밖에 없는 부분이죠. 그만큼 효율적으로 자기 자본을 쓰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특히 배당률 같은 경우도 제 생각에는 4.5% 이상은 나올 것 같습니다. 4.5% 이상 나오기 때문에 배당 수익도 뭐 굉장히 좋은 편이죠. 별로 흠잡을 곳이 없는 그런 기업 중에 하나이긴 합니다. 물론 건설 기업이고 디벨로퍼이기 때문에 그만큼 리스크가 크다는 점, 경기에 굉장히 민감한 실적의 변동폭을 보인다는 점에서는 분명히 리스크는 있고 소외되어 있는 것은 맞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 같은 경우는 건설재 기업들 같은 경우는 내년부터는 턴어라운드 할 것이 거의 분명해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굉장히 좋게 보는 섹터 중에 하나예요. 그만큼 제가 여러 번 분석을 해드렸고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분석을 할 기업 중에 하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따라서 내년부터는 뭐 경기도에도 이미 진출을 하고 있죠. 부산을 넘어서 천안, 경기도까지 진출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그러니까 바운더리라고 하죠. 그 사업의 경계가 점차 확장되고 있다는 점은 분명히 엄청난 호재로 작용할 수 있는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경기 광주에도 이제 내년 상반기에 이제 분양을 할 예정이고요. 특히 천안 성서지구 같은 경우에도 상반기에 뭐 꽤나 큰 규모로 이제 한다고 하는데 아직 조금 더 밀리는 상황이라서 정확히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최소 4천억 원에서 많으면 7천억 원까지도 6,500억 원에서 7천억 원까지도 나올 수 있는 그런 어마무시한 그런 큰 규모의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부산도 뭐 말씀드렸다시피 내년 상반기에 있을 것이고요. 부산의 뭐 센텀시티라던가 혹은 울산 같은 경우도 내후년 2022년까지 이제 소주가 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그만큼 뭐 부산, 울산은 뭐 당연히 이제 1등 건설사이기 때문에 당연히 수주 잔고가 꾸준히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더불어서 경기도 광주라던가 아니면 천안이라던가 이런 수도권에도 진출을 하고 있다는 점을 봤을 때에는 앞으로 SOH 투자, 특히나 공공주택을 필두로 한 아파트 건설 분야가 내년부터 턴어라운드 한다고 봤을 때에는 굉장히 좋은 시기가 바로 지금 같은 시기가 아닐까. 굉장히 소외되어 있을 때 건설주 자체가 굉장히 저평가 영역에 머물러 있을 때 그럴 때가 관심 가지기에는 좋은 시기다. 결국에는 역발상 투자라는 것이 저는 이런 거라고 생각해요. 굉장히 소외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빠른 시간 내에 실적의 턴어라운드 할 것이라고 예상이 된다면 분명히 봐야 한다는 거예요. 물론 외로운 싸움이 될 수도 있고 변동성이 굉장히 큰 부근이 이제 상승하기 직전까지는 변동성이 굉장히 큰 경우가 많죠. 그만큼 수급이 약하기 때문입니다.
아마 이런 것들을 잘 견뎌내면서 결국 이러한 변동성이라던가 하락폭을 훨씬 더 잘 이용한다면 저는 추후에 이제 성공 투자가 될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다라고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2022년까지는 괜찮은 실적이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중이기도 하고요. 특히 단순한 건설사가 아니라 디벨로퍼, 시행부터 시공까지 자신이 모두 진행하는 건설 사업자이기 때문에 금리가 이렇게 낮을 때에는 부채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되어 있다는 점이 저는 더욱더 좀 매력적이라고 보고 있어요. 특히 화폐 가치가 떨어지면서 토지라던가 혹은 주택 가격이 오를 때 이 디벨로퍼의 실적 상승세는 굉장히 가팔라질 수밖에 없죠. 이런 부분을 봤을 때에도 뭐 좋은 시기가 저는 앞으로 몇 년간은 내년부터는 이제 앞으로 몇 년간 이어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도 물론 괜찮은 가격대이고 지금도 매우 저평가인 것은 맞지만 제가 조금 더 보수적으로 가격대를 좀 본다면 그리고 이 라인 때 그리고 4,000원 라인 때부터 3,700원 라인 때, 3,700원 라인 때부터 3,400원 라인 때까지가 굉장히 좋은 그런 관심 가지기 굉장히 좋은 저평가 영역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물론 제 모든 영상은 매도 추천 아닌 거 다들 알고 계시죠? 지금 보시면 이 장기 박스권이에요. 장기 박스권. 올해 3월 달에는 이제 10수를 보였던 것이고 굉장히 장기적으로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것 자체가 결국에는 앞으로 만약에 이것이 실적이 턴어라운드 하면서 주가에 대한 향방이 뛰어오를 때 그때는 좋은 결과를 낼 수 있지 않나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보고 있고요. 특히 월봉을 좀 보더라도 지금 보시면 우상향할 때는 꾸준히 우상향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대략 한 2010년부터 이제 2015년까지가 이제 디벨로퍼의 전성시대였죠. 이때가 엄청나게 이제 많은 물량들이 많이 풀리면서 실적이 급상승했던 그런 부분입니다. 그때 10배가량 올랐습니다. 10배가량 올랐고, 다시금 이제 이번 정부 들어서 건설이 많이 위축되면서 주가는 조정을 보이고 있죠. 대략 5년 동안 조정을 보이고 있는 것이고, 다시금 여기서 실적이 턴어라운드 하면서 업황까지 좋아지게 된다면, 그러니까 정부 정책까지 따라주게 된다면, 사실은 경기 민감주처럼 쭉 오를 수 있겠죠. 경기 민감주의 특징 중에 하나죠. 오를 때는 5배, 10배 쉽게 오릅니다. 그런데 하락할 때는 5년, 10년 동안 5분의 1 토막 이상 나는 것도 꽤 많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참고하시면서 타이밍을 좀 보신다면 저는 장기적으로 꽤나 좋은 그런 투자 라인이 될 수 있지 않을까, 투자 기회가 될 수 있지 않을까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월봉을 좀 보더라도 이 라인 때에는 분명히 이제 해자가 있는 것은 맞습니다. 지금 보시면 4,000원대 라인 때부터 3,500원대 라인 때까지가 저는 굉장히 좀 지지라인이 강력하고 또 박스권의 완전한 하단이기 때문에 관심을 둘 만한 그런 가격대라고는 보고 있어요. 특히 조금 더 길게 보자면 지금 보시면 이런 식으로 상승할 때 5년 정도, 그리고 하락할 때도 5년, 상승할 때 또 5년, 하락할 때 5년 이런 식의 사이클을 보이고 있죠. 그만큼 경기가 그러니까 경기에 따른 정부 정책이 이제 도와주고 경기가 살아날 때에는 밑도 끝도 없이 그러니까 완전히 상승을 하다가 정부 정책에 의해서 다시 이렇게 하락하는 그러니까 정권이 바뀔 때마다 이런 식으로 왔다리 갔다리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이제 정부 정책이 또 바뀌면서 실적을 이제 거의 확실시되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주가에 대한 그런 모멘텀이라던가 혹은 소외주로서의 탈피만 이루어진다면 저는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렸던 디벨로퍼 기업들이죠. 뭐 IS동서, 태양건설, SKDN 이런 기업들이 단기간 내에 100% 가량의 수익을 줬던 것처럼 마찬가지라고 보고 있어요. 이제 동원개발도 점차 지방 건설사에서 이제 전국구로 확장을 하고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소외되어 있는 그런 부분이 어느 정도는 좀 해소가 되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물론 제 모든 영상은 매도 추천 아닌 거 다들 알고 계시죠? 그럼 여기까지 제 동원개발에 대한 분석이었고 내년도 그리고 정부 정책에 대한 간단한 의견을 좀 드려봤습니다. 앞으로도 좋은 분석, 좋은 기업 분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다들 아시죠? 좋아요, 댓글, 구독, 알림 설정, 족대꾸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필승이었습니다. 필승!